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2026학년도에 이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라고 하는 게 올 초 이제 4월 달에 대다수 학교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년에 어떤 시행 계획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뭐 입시 관련 컨텐츠들이 거의 없어요. 약간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올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 그러면 최소한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받아들이는 이제 고3이 됐을 때의 각 학교별로 어떤 것들이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뀌지 않았다라면 내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2026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선은 내년이죠. 이제 2026 연세대 변경점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 학교폭력 조치상, 이른바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년부터는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 모든 대학들이 다 반영을 합니다. 올해도 일부 전형들에서 반영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전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폭이 있다. 그러면 일단 대학은 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이 면접까지를 갈 수 있는 이 2단계 평가 대상자의 배수가 확대됐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3배수였는데 요게 이제 4배수까지 배수가 확대됐다라는 점, 요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이제 세 번째, 연세대학교의 올해의 변경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 번째가 바로 정시전형입니다. 바로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연세대학교 정시전형이 원래 올해까지는 수능 100%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교과를 반영하고 여기에 출결도 활용을 한다라는 점. 요게 내년 연세대에 만약에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아무튼 변수값이다. 우선은 교과 추천형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교과 추천형은 바뀐 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나마 뭐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뭐 모집 인원 정도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원이 실제로 이제 2명 정도 줄었다. 뭐 근데 뭐 큰 차이도 없고, 자격 요건은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고 학교별 최대 10명이에요. 학폭 처분이 있는 학생은 일단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교과 100이죠. 이게 올해 바뀐 전형이란 말이에요. 2025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과 100의 현재의 어떤 이 반영 요소에 대한 입시 결과값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는 아마 내년 초에 대학들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때야 돼서야지만 우리가 연세대 교과 추천형의 입시 결과 컷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한 1.4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올해 지원한 학생들을 봤을 때 1.5가 넘어가는 케이스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수능 최저도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예요. 국수 탐 기준에서 2합 4, 자연결은 2합 5거든요. 영어는 3 별도고, 한국사도 4 별도입니다. 내년에 나오는 입시 결과 값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1단계 2025년 때는 인문통합계열은 3배수였거든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4배수였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그냥 인문통합 자연 상관없이 전체 4배수로 전부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큰 변수다. 어떻게 보면 인문 통합 계열에서 일단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배수 인원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긍정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원래 연세대학교가 이 활동 우수형이 면접이 진짜
빡센 면접이에요. 재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데 재시문 자체의 난이도가 꽤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어떤 실제 반영 요소가 되게 컸는데 어떻게 보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문통합계열에서는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참여 요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덕분에 면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 활동 우수형에서의 배수가 증가하는 건 결국 대치동에 있는 면접 학원들 돈을 더 벌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저만의 어떤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사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좀 영역이 조금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수능 최저도 만만치는 않아요. 교과 추천형하고 거의 동일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아무래도 교과 추천형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능 최저에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 아니면 강남 8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교과 추천형은 받지 못하더라도 활동 우수형을 받아서 종합전형으로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거든요. 거기 면접까지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최저 충족률은 활동 우수형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내년에 입시 결과 값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교 폭력 요게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는데 정성평가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연세대의 또 하나의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저 국제형 국내고 전형이죠. 요것도 이제 또 하나의 종합전형. 근데 대부분 이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쓰기보다는 자사고 학생 혹은 특목 쪽에서 좀 많이 쓰는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형 요소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배수죠. 3배수였는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4배수로 증가한다라는 것. 즉,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적 요소는 더 늘었다. 결국 면접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도 활동 우수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시문에서 영어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제형 국내고 전형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국제고 학생들 아니면 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들을 해요. 인문계열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출제하는 경우가 제법 된다라는 점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수능 최저에서는 다른 전형들이 최저가 영어 3이었는데 국제형 국내고만 영어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학교폭력, 정성평가 반영한다라는 점. 연세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 요소는 논술 100% 전형이고요. 유형도 뭐 동일합니다. 인문계열 논술은 인문사회계열. 여기에 영어 제시문이 나오거나 수리 통계자료 아니면 과학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과학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예 수학만 반영을 합니다. 출제 범위는 수학 전체 모든 교과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뭐 수원, 수투, 여기에 미적, 기하, 학통 이게 다 포함된다라는 점.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점에서 감점 처리를 하는데 1에서 3호는 5점, 4에서 5호는 10점, 6에서 7호는 25점, 8에서 9호는 50점 감점 처리를 한다라는 점. 실제로 아마 4에서 5 이상을 내가 만약에 학폭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에서 아마 역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1, 3호에 5점도 만만치 않은데 솔직히 10점부터는 확 갈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연세대 논술이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논술 실력으로 거의 무조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거든요. 난이도도 매우 높은 것도 높은 거지만 이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학업 역량적으로 매우 우수한 집단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논술 총점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점으로 예를 들어 10점 이상 까였다? 그러면은 거의 일단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5점도 솔직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학폭이 생각보다 대학 진학에 굉장히 큰 장벽이라고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절대 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당연히 학생 스스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요 점을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시전형 얘기를 해야죠. 아무래도 내년 연세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정시전형이에요. 일반전형인데 일반전형 전체에 교과전형을 반영을 합니다. 물론 교과 반영이 5%예요. 원래는 25전형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면 수능 100입니다. 그래서 총점을 정확하게 1000점. 원래는 여기에 이제 한국사까지 계산을 해서 10점을 더 더해서 원래는 처음 10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00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점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내년에 어떻게 바꾸냐. 26년에는 수능 95%, 교과 5%. 그래서 총점은 1000점이에요. 그런데 수능이 950점, 그리고 교과가 50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 방식이 바뀝니다. 그럼 결국 교과 반영 방식에 따라서 이 50점의 등락폭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교과 반영 방식을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연세대학교의 정시전형에서의 교과 반영 방식입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 40점을 줘요. 그러니까 50점에서 40점을 줘. 결국에는 10점을 가지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0점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40점은 기본 점수를 갖고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급이 있는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기준에서 1등급과 2등급까지는, 심지어 2등까지는 반영 점수 7점, 이게 만점이에요. 7점을 주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아니면 전문 교과 같은 경우에는 A를 받으면 3점, 이걸로 이제 1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점 만점인데 40점의 기본 점수 플러스 등급이 있는 과목 7점 플러스 반영 과목 진로 선택 과목 3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빵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8등급 9등급이야. 그리고 내가 C다라고 하면 여기서 빵점이 나와서 전체 총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이제 정시에서 결과값으로 이제 영향을 끼칠 거냐. 이제 보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내신이 4등급 이내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저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1, 2등급 같은 경우에 아예 영향이 없는 거고, 3등급, 4등급까지도 정시전형 기반했을 때 40점 만점 기준하면은 6점이에요. 1점 깎인 거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뭐 절대평가에서 A, B가 얼마만큼 이제 뭐 퍼져 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전부 올 B다라고 했을 때 2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등급의 A인 친구가 10점을 받을 때 내가 3, 4등급의 B를 받으면은 2점 차이가 나는 거고, 내가 3, 4등급이지만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가 A라고 하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최대 맥스 계산해서 2점 총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 물론 전체 총점에서 2점이면 연세대를 썼을 때 합격 불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 저는 학과적으로는 이게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기학과를 쓸 때는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인기학과는 거긴 점수컷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점수컷이 좀 더 낮은 학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정도이지, 동일 학과에서의 점수 차이에서 큰 변수값이 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5등급 미만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세대에서도 정시전형을 기준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절반 이상이 대부분 N수생들이에요. 정시에서 연세대를 합격해서 가는 친구들을 본다고 하면은 한 반은 N수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집단에서 수능을 파서 합격할 정도인데 내가 정시까지 갔다라는 건 대다수가 아마도 현역이지만 강남 8학군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는 교육특구, 자사고, 이런 학생들의 가능성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거기서의 내신이 3, 4, 5등급 대.
주로 3, 4등급대가 아니겠냐. 왜? 여기서의 3, 4등급대는 일반고 기준에서 1, 2등급대와 거의 맞먹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애들이 그래도 제법 있을 테니까. 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법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친구들 입장에선 정시로 전환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값까지를 딱 연세대학교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총점 기준에서 예를 들면 50점 만점인데 48점, 47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미치면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더 좋아야 될 텐데 그 정도가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연세대도 좀 돌려봤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감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전체 총점 기준에서 저는 만약에 50점 만점 기준 한다고 하면 47점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면 내가 인기학과를 못 쓰고 인기학과가 아닌 데로 이동해야 된다 정도의 어떤 느낌. 근데 실제로 정시는 수능 점수에 의해서 학과 선택을 하지. 이게 수시처럼 소신 있게 학과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점수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점수값이라고 한다면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정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출결도 감점 처리를 하고 있죠. 출결 기준하면 3일, 미인정 3일 미만이면 감점이 없어요. 빵이죠. 근데 5일이면 0.5점, 7일이면 0.8점, 7일이 넘어가면 1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 합산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46점, 45점이 44점, 43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총점에서 1점 정도까지의 간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정시 전형 얘기하면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계산을 다 안 해봐서. 근데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한테는 페널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3, 4등급까지는 그렇게까지 페널티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요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미인정이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학생들이 연세대를 정신 차려서 쓴다라고 저는 거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대부분은 아마 감점이 없다. 왜냐면 저 미인정 이 3일 미만이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출교를 반영하는 전형에서 활용하는 방식, 아니면은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흔히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이 출결을 반영할 때 저 미인정 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수들을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 정도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아마 출결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값을 총점에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연세대 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내년의 입시 계획안을 통해서 내년에 연세대의 어떤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이제 흐름, 뭐 정보를 한 번쯤은 좀 보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뭐 진짜 시답지 않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코멘트를 조금 붙여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 말씀이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린 거니까. 입시를 보다 연세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